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거절해야 될까요? 거절하기도 좀 힘들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초년생이나 소득이 얼마 있지 않거나 그러면 1, 2만 원이 정말 가치가 높잖아요. 그러나 집이 잘 살거나 소득 수준이 높거나 그러신 분들은 돈의 가치가 이런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하고는 돈의 가치가 틀려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 원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만 원은 정말 가치가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 관계에 있어서 금전 관계는 솔직히 저는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돈을 빌리고 못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 급전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필요할 수가 있어요. 야, 너 나한테 100만 원만 좀 빌려줘. 그러면 친구가 그래 하면서 빌려주잖아요. 사실 친구 관계에 뭐 사소한 그런 돈 관계가 있을 수도 있죠. 사실 살아가면서 정말 급전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어르신들 말로는 친구 관계일수록 돈 관계를 하지 마라. 돈 관계를 하려거든 차용증을 반드시 쓰고 정확하게 약속을 꼭 지켜라.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일단 원칙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돈 관계를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되고 각자 남한테 의지한다는 생각은 절대 버려야 돼요. 절대 버려야 되고 급전이 필요할 경우가 분명 살면서 생기지만 생기지 않도록 최대 자신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아니면 계획적으로 그렇게 생활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남한테 의지하는 습관은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바꿔 말하면 친구라면 나 입장에서 그래요. 친구라면 뭐 1, 200만 원 빌려줄 수 있지 않나. 맞는 말이죠.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친구라면 친구한테 1, 200만 원 빌려줄 수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차이점은 뭘까요? 전자는 받는 거잖아요. 너 나한테 이 정도도 못해? 이거잖아요. 후자는 뭐예요? 이만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상대방에게 의지하려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생활하다가 그냥 자기 스스로 조금만 고생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야 이거 해줘, 야 이거 해줘,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의 형태는 모든 것을 전부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빈틈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친구니까 이 정도 도움은 줄 수 있지, 이 정도야 뭐 해줄 수 있지, 이런 마인드예요. 이거는 천지차입니다. 단순하지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마인드 자체가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전자에 같은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죠. 항상 자기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면서 친구라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 베푼다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친구를 통해서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친구를 도움의 수단으로서 그렇게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여러분 도움의 수단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성공을 해서 가족한테 도움을 줘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셔야지, 가족이 나한테 도움을 줘야 된다 그런 마인드는 버리세요. 썩은 정신 상태예요. 그런 마인드는 절대 버리세요. 무슨 말을 하려다가 또 이렇게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뭐 돈관계 때문에 지금 계속 주저리 서론이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나중에 다 들어보시면 아시게 되실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만약에 약속을 칼같이 지켜주고 그 사람의 친구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마인드가 좋다 그러면 해도 됩니다. 살아가면서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빌리면은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뭐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그 사람의 돈의 가치가 어떻든 정말 빌려주는 것 자체를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원하는 날짜에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절대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금전거래를 하면 괜찮아요. 약속 지키지 못할 거면 절대 돈을 빌리지 마세요. 돈을 빌려줘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 갚는 사람이 많잖아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 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살면서 법원은 절대 가지 마세요. 돈 관계도 똑같겠지만
뭐 여러 뭐 범죄를 당해서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여러분들 다른 타인들과 엮여서 법원을 가서 재판을 받아서 뭐를 판결을 받아서 돈을 받거나 뭘 받겠다 이런 생각 자체는 물론 사건이 터졌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될 상황이 있겠지만 최우선은 그 분란이 생겼을 때 그 당사자와 법원을 가지 말고 반드시 협의로 빨리 해결을 하고 끝내셔야 됩니다. 절대 법원을 가시지 마세요. 여러분 뭔가 사건이 터졌을 때 인터넷을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법정 이런 조항을 들먹이면서 어떻게 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 돈을 빌려줬어도 뭐 차용증 썼고 뭐 그러면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해서 받아낼 수 있는데 적은 금액은 지급 명령 제도를 이용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뭐 7일 이내에 답변이 없으면 판결물 가지고 바로 집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맞죠. 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못 받습니다.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분란이 생겨서 계속 돈을 안 갚아요. 돈을 안 갚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죠. 자기가 그런 지식이 없으면 법무사를 찾아가거나 변호사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찾아간다는 거는 더 이제 악의 구렁텅이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고 이제 자기가 할 경우를 생각해 보면 지금 명령 제도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법원에 가야 되죠. 그러면 작성해야 되죠. 그러면 그게 공짜로 되나요? 돈이 들어가요. 그 제가 모르지만 검색해보면 바로 나올 거예요. 그 받을 돈의 액수만큼 몇 프로의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돼요. 돈 나가잖아요. 송달료도 나가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판결 나오게 해주겠어요? 거의 90%는 이의신청을 해요.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은 버리는 거예요. 지급 명령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민사소송하면 또 돈이 들어가요.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계속 신경 써야죠. 그거 계속 그 문서도 작성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뭐 재판장님 어떻고 저떻고 뭐 이래서 서류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류를 작성하려 그러면 그 사람 인적사항 알아야 되죠. 돈을 안 갚는 주제에 그 사람이 내 어디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하고 다닙니까? 안 다녀요. 숨어 다니지. 그럼 그 사람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법원에 뭘 제출하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되고 송달될 주소를 적어야 되잖아요. 물론 뭐 어떻게 해서 동사무소가 알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조차도 자기가 엄청 신경 쓰면서 여기저기 알아봐야 되고 뭐 서류 띄워야 되고 그런 행동 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변호사 하면은 편하겠지만 그럼 변호사는 변호사 비용 뭐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돈 얼마 받으려 하려다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송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맹점이 그 소송이라는 게 뭐 한두 달 내에 끝나는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최소 1년이에요. 최소 1년이에요. 1심. 그것도 1심이에요. 우리나라는 3심 재판이잖아요. 1심이 그냥 기본 1년이에요. 1년. 여러분만 사건을 하겠어요. 그리고 법원에 일이 많이 밀려있으면 점점 더 밀려진단 말이죠. 그리고 2심, 3심까지 가는 수가 있어요. 그쪽에서 뭐 상대방 쪽에서 뭐 이의제기해서 뭐 이러면. 그럼 몇 년이에요, 몇 년. 2, 3년 동안 해서 판결문을 받았어요. 법원에 판결문을 굉장히 기뻐요. 막 승리했어. 내가 이겼어. 뭐 당연한 거지만 이겼어요. 뭐 어떻게 증빙을 해서 이게 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질 수가 있어요. 증빙 차용증을 안 받았거나 뭐 허술하게 차용증을 작성했거나 뭐 그렇다고 판사가 그게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지나고도 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겼어요. 받았어요. 기뻐요. 몇 년을 동안 받았어. 그럼 그거 가지고 돈 주세요. 주나요? 못 받아요, 여러분. 절대 집행하려면 그것을 돈을 받으려면 상대방의 부동산이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이라든지 굉장히 고가의 차나 이런 게 있으면은 집행을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없는 사람이 그 돈 띠먹는 사람이 돈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자기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정도면 그 돈 안 떼먹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안 떼먹어요. 그 정도 재산인데 그 돈 가지고 내가 재판해가지고 그런 신경 쓰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 조회 뭐 신청을 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자동차 있다 하더라도 거의 뭐 폐차 수준의 차, 뭐 몇십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닐 거예요. 어쨌든 있다 하더라도 가져오기까지 또 비용이 또 들어가요. 돈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없어요.
없으면 못 받습니다.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또 공소시효가 있죠. 채권이라는 게. 채권이라 그래요. 그게 채권이랑 공소시효가 있으면 10년인가 그래요. 10년 동안 계속 신경을 써야 돼요. 이 사람이 재산이 어떻게 또 돈을 어디서 벌고 있나. 그 어느 누가 해주지 않아요. 10년 동안 계속 해야 돼요. 잊을만 하면 또 그 사람 생각해서 또 찾아봐야 되고. 만약에 어디 전세를 살고 있다고 전세 보증금을 또 압류를 해야 되잖아요. 압류를 하려 그러면 또 그 집 주소 찾아가서 또 상황을 또 알아봐야 되고 얼마나 피곤한 거예요. 그 10년 안에 그거를 해야 돼요. 그동안 계속 찾아다녀야 되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10년 되기 전에 다시 또 공소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또 해야 돼요. 평생 그것을 신경을 써야 돼요. 그 짓을 왜 하냐고요. 결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평생 개고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조건이 붙어야 돼요. 그 사람 부동산이라든지 동산이라든지 재산이 있을 때 이야기, 부동산 동산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1,000만 원을 쏟아 부어야 그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1,000만 원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그냥 대충 이야기한 거예요. 뭐 소송 비용 여러 가지 뭐, 그리고 시간적인 그런 고통이 있어야 받아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줘서 못 받았어요. 그래서 소송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소송을 하겠어요? 돈 그냥 띠먹은 셈 치고 안 받는 게 나아요. 사실 그 고통을 생각하면 시간적인 고통, 비용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걸 하면서 받을 수 있겠어요? 안 받는 게 낫단 말이에요. 사회초년생은 모를 거예요. 그거를 겪어보면은 정말 미치는 거죠. 사실 내 돈 빌려주고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나, 정말 열불납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게 여러분을 완벽하게 구제해주지 않아요. 법이라는 게 빠져나갈 구멍이 얼마나 많고 시간적이고 비용적이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는 건데, 돈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법원에 가면은 피를 말립니다. 만약에 범죄에 막 연루가 돼가지고 그런 재판 과정을 겪는다 그러면 그 재판 과정 동안 그 떠올리기 쉽지 않은 그런 기억들을 계속 떠올려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조서 꾸며야 되니까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사람 물어보고 또 시간 지나면 또 물어보고 똑같은 거를 판사님 앞에서 또 똑같은 증언을 해야 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몇 년 동안 내가 학창시절에 그렇게도 공부를 안 했는데 그 몇 년 동안 시달려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절대 여러분 그런 일 당하지 않으시려면 절대 친구 관계에서 돈 관계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법원 갈 일은 절대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무슨 분쟁이 생기면 그 사람과 그냥 합의하고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끝내세요. 절대 법원 가지 마세요. 괜히 시간 낭비고 시간적 정신적 고통만 커지고 여러분 인생의 손해예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친구 관계에서 돈 관계를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득 수준에 맞춰서 정하세요. 그냥 어차피 믿을 수 있는 친구만 당연히 사귀어야 되는 거고, 친구 정도면 어느 정도 금액은 해줄 수 있어요. 차용증 사실 저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런 친구들은 차용증도 필요 없어요. 차용증이 뭔 필요 있겠어요. 그 정도 돈은 왔다 갔다 하면 약속 잘 지키는데, 그 정도 약속 안 지킬 것 같으면 돈 그냥 버렸다 생각하고 그 사람을 끊어야 돼요. 그 사람 끊으세요. 끊으시면 됩니다. 그 비용이 절대 수강료로서 적다고 생각하면 적은 건데 그렇다고 많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수강료로 생각해서 그냥 그 사람은 끊어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제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막 억대라든지 그런 금액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리 친구라 하더라도 억대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서류를 만들어 놔야죠. 그것은 그냥 친구로서 그냥 흔쾌히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소득 수준에서 여러분이 엄청난 자산가라고 하면 사실 뭐 1억도 뭐 그냥 용돈식으로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은 확실히 하시고, 네, 일반적으로 그냥 급전이 필요해서 빌려줄 수 있는 경우는 서로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회생활 잘 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하나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